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중에서 제6장 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를 찾아갔다. 그는 부유한 집으로 안내되었고 하인들이 그를 값비싼 양탄자들 사이를 지나 한 방으로 이끌었으며 거기서 그는 주인을 기다렸다. 카마스와미가 들어왔다. 그는 재빠르고 유연한 남자였으며 머리카락은 많이 휘어졌고 눈은 매우 영리하고 신중했으며 입은 탐욕스러워 보였다. 주인과 손님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당신이 브라만 출신의 학자이며 그러나 상인의 일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브라만이요. 당신은 궁핍에 빠졌기에 일을 찾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저는 궁핍에 빠진 적도 없고 지금도 아닙니다. 저는 사마나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이제 막 그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사마나에게서 왔다면 궁핍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마나들은 완전히 무소유 아닌가요? 무소유는 맞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라면 저는 확실히 무소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그러하며 따라서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무소유하면서.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님, 3년이 넘도록 무소유로 살아왔고 그동안 생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로 살아온 셈이겠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상인도 결국은 타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잘 말했군요. 하지만 상인은 다른 이의 것을 공짜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물건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인 듯 합니다. 모두가 받고 모두가 주며 그것이 삶이지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무소유로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모두가 가진 것을 줍니다. 전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상품을 주며 교사는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주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배운 것,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단식. 그건 무슨 소용이 있죠? 매우 유용합니다, 주인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단식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시타르타가 단식을 배우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누군가의 일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당신이든 누구든지, 왜냐하면 굶주림이 그를 몰아세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타르타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공경에 빠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굶주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단식은 유용한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사마나, 잠깐 기다리시오. 카마스와미는 방을 나갔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돌아왔고 그것을 손님에게 건네며 물었다. 이걸 읽을 수 있겠소? 시타르타는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상업 계약서였고 그는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훌륭하오. 카마스와미가 말했다. 이제 이 종이에 뭔가 써보겠소? 그는 종이 한 장과 필기구를 주었고 시타르타는 써서 돌려주었다. 카마스와미는 읽었다. 글을 쓰는 것은 좋다.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지혜는 좋다. 인내는 더 낫다. 글을 아주 잘 쓰는군요. 상인이 칭찬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 손님이 되어 이 집에 머물러 주시오. 시타르타는 감사하며 이를 받아들였고
이제 상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옷과 신발이 주어졌고 하인이 매일 목욕을 준비해 주었다. 하루에 2번 풍성한 식사가 차려졌지만 시타르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며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카마스와미는 그에게 자신의 장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상품과 창고, 계산법을 보여주었다. 시타르타는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고 말은 적게 하며 많이 들었다. 그리고 카말라의 말을 기억하며 그는 절대 상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자신을 동등한 존재, 더 나아가 그 이상으로 대하도록 만들었다. 카마스와미는 자신의 사업을 신중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수행했지만 시타르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며 규칙을 배우려 노력했을 뿐 그 내용에는 마음이 닿지 않았다. 그가 상인의 집에 머문 지 오래지 않아 그는 곧 주인의 상업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일 그녀가 정해준 시간에 그는 아름다운 카말라를 방문했다. 좋은 옷을 입고 고운 신발을 신고 곧 선물도 가지고 그녀를 찾아갔다. 카말라의 붉고 영리한 입술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그녀의 섬세하고 유연한 손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에 있어 아직 어린아이였고 눈먼 듯 한없이 쾌락 속에 빠져들려는 성향이 있었던 그에게 그녀는 가르쳤다. 기쁨은 주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몸짓 하나, 쓰다듬음 하나, 접촉 하나, 눈길 하나, 몸의 아주 작은 부위까지도 고유한 비밀이 있으며 그것을 깨우는 것이 앓을 지닌 자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또한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을 나눈 후 서로를 감탄하지 않고 정복당함과 동시에 정복함을 느끼지 않으면 둘 중 어느 누구도 포만감과 공허에 빠지게 되고 이용했거나 이용당했다는 나쁜 감정을 남기게 된다는 것도 가르쳤다. 그는 아름답고 현명한 예술가와 함께 황홀한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제자이자 연인, 친구가 되었다. 지금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카말라에게 있었고 카마스와미아의 장사에는 없었다. 상인은 그에게 중요한 편지나 계약서를 맡기기도 했고 중요한 일은 함께 상의하는 데 익숙해졌다. 곧 그는 시타르타가 쌀이나 양모, 선박이나 무역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손이 행운을 부른다는 것과 자신보다도 더 침착하고 평정하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브라마는 진정한 상인이 아니며 앞으로도 상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친구에게 말했다. 그의 영혼은 거래에 열정적으로 얽히지 않는다. 하지만 성공이 저절로 다가오는 사람들만의 비밀을 그는 지녔다. 그것이 타고난 별의 운이든 마법이든 사마나들에게서 배운 것이든 간에 말이다. 그는 언제나 장사를 놀이처럼 여기며 결코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않았고 그것들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개의치 않는다. 친구는 그에게 조언했다. 그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3분의 1을 주고 손해가 나면 그만큼의 손해도 함께 지게 하시오. 그러면 그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카마스와미는 그 조언을 따랐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익이 생기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손해가 나면 웃으며 말했다. 아, 이번 건 잘 안 됐군요. 실제로 그는 장사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한 번은 그는 마을로 여행을 떠나 큰 쌀 수확을 사들이려 했지만 도착하자 이미 쌀은 다른 상인에게 팔려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마을에 며칠간 머물며 농부들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고 결혼식에도 참석한 뒤 만족스럽게 돌아왔다. 카마스와미는 그에게 왜 바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나무랐다. 시타르타는 말했다.
꾸짖지 마십시오, 친구요. 꾸짖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가 났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한 브라만과 친구가 되었으며 아이들이 내 무릎 위에서 놀았고 농부들이 자신의 밭을 보여주었으며 누구도 저를 상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 참 아름답군. 카마스와미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상인이 아닌가요? 혹시 단지 즐기기 위해 여행을 다녀온 건가요? 물론입니다. 시다르타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 저는 즐기기 위해 여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과 지역을 알게 되었고 친절과 신뢰를 경험했으며 우정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제가 카마스와미였다면 거래가 실패한 것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급히 돌아왔을 것이고 시간과 돈이 정말 낭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시간을 보냈고 배웠고 기쁨을 맛보았으며 화나 조급함으로 저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조급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하세요, 친구요. 꾸짖음으로 당신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만약 언젠가 당신이 이 시다르타는 내게 손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만족하고 지냅시다. 상인은 시다르타가 자신이 주는 빵을 먹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시다르타는 자기 자신의 빵을 먹고 있다고 여겼으며 사실 그들 둘 다 타인의 빵, 모두의 빵을 먹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카마스와미의 걱정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카마스와미는 늘 걱정을 했다. 거래가 실패할 위기에 처하면 상품이 분실될 것 같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으면 네. 이번 아이 같은 사람들 곁에서 편은 좀 짧으네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주는 울림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오늘도 좋은 여행 하세요.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